62세 김철수 씨.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았고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달렸고 그만큼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삶은 낯설기만 했는데요. 얼마 전 직장 오비 모임에 나간 날 동기들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얼마 전부터 작은 식당 하나 하고 있어. 자격증 따서 다시 일 시작했지. 은퇴? 나중에 하지 뭐. 김 씨는 웃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는 걸까? 긴 여정을 마친 지금 그는 두 번째 인생 앞에 서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대 수명은 20년 이상 늘어났고 의미 있는 삶의 시기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제 인생 곡선은 봉우리가 하나가 아닌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학업 승진 육아 등 젊은 날의 성공을 위한 봉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60세 이후 좋은 삶을 향한 두 번째 봉우리입니다. 문제는 많은 중장년층이 아직 그 두 번째 오르막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대 이후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후반부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 후반부의 좋은 삶을 지탱하는 네 가지는 돈, 건강, 놀이, 관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삶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인생 후반부를 결정하는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60세 이상 시니어님들 중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10%, 연금 소득으로 사는 사람 22%,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 44%, 외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24%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60대 이상의 68%가 노후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인데요. 반평생 열심히 일해 은퇴하고도 다시 돈벌이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부끼리 사는 은퇴 가정의 적정 생활비는 한 달 평균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인데요. 한 달 가용 현금이 이보다 적다면 다른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인생 후반부의 핵심 키워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 소비 구조를 바꿔라. 나이가 들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해집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자동차를 처분하고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덜어냅니다. 그렇게 줄인 만큼 현금은 더 유연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노후의 살림살이는 더하기보다 빼기입니다. 딱 3개월만 가계부를 써보세요. 어디서 세고 있는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노후는 덜 쓰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둘, 주택연금을 고려하라. 올해 환갑을 맞은 장씨 부부. 이들의 유일한 소득원은 매달 들어오는 90만 원의 노령연금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이 부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부는 시세 7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15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90만 원에 주택연금 154만 원을 더하면 총 245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도 평생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 후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집은 자산이지 현금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걸거리죠. 그 결과 생활비가 부족해도 늦은 나이까지 일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 사회적 연결을 하라.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 외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인데요.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이 좋은데요.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처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모임도 있고 동호회 참여처럼 다양한 취미를 기반으로 한 모임도 있습니다. 또는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처럼 봉사하며 따뜻한 인연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관계는 운명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놀이, 나만의 놀이를 만들어라. 우리나라 40대부터 60대 대부분의 여가 시간은 TV나 영상을 찾아보거나 그냥 쉬는 데 쓰입니다. 반면 취미나 운동, 문화예술 활동에 시간을 쓰는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직업이 곧 나였고 일이 곧 삶이었던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겨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놀이가 필요합니다. 58세 최 씨. 정년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창업은 망할까봐 두려웠고 택배나 대리기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댄스 교실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춤을 추며 잊고 있던 리듬을 되찾았고 몸이 가벼워지자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춤을 추면서 다시 나를 믿게 됐어요. 지금은 작은 무대에도 서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기만의 놀이를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웃으며 살아갑니다. 60대부터 필요한 건 돈보다 놀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놀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부 사이의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라. 요즘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 건수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성도 세 번째로 많죠. 왜일까요? 퇴직 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함께 늘어납니다. 젊을 땐 일과 육아에 치여 서로를 돌아볼 틈이 없었고 이제는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의 작은 습관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이상적인 부부상은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는 모습이 아닙니다.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나이 들수록 말을 아끼게 되고 눈을 피하게 되고 무심한 말투가 습관이 됩니다. 그럴수록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부부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대화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며 또는 동네를 산책하며 나누는 사소한 대화는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특히 옷이 더 잘 어울리네, 당신 덕분에 저녁 잘 먹었어 같은 짧은 칭찬 한마디가 서운함을 녹이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피어납니다. 막연한 은퇴와 노후.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생활 속에서 사회적 연결을 꾸준히 함으로써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나만의 놀이를 만들어가며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부 사이의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단단하고 따뜻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생활 속에서 4가지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님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